안녕하세요. 부장님의 김인성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볼 물건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784-3에 소재하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의 상가주택입니다. 1층에는 이제 식당으로 영업 중에 있고, 2층, 3층, 4층이 원룸 다가구 주택으로 형성된 지상 4층 상가주택입니다. 이 물건의 최초 매각 가격이자 감정 가격은 8억 8천여만 원에 시작을 해서 이번 차수 반값 이하로 떨어진 4억 3천만 원에 시작되는 가격면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물건이다. 자,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성에서 제공하는 로드뷰로 오늘의 물건의 주변 환경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표시된 요 부분입니다. 오늘 이게 지적 모양인데 땅 모양이 네모 반듯하죠? 이제 택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이기 때문에 전부 다 토지들이 네모 반듯반듯하게 구획이 정리된 그런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바로 이 물건이죠. 15m 도로변에 접한 상가 주택들이 형성된 지역인데, 이 건물만 유독 4층이죠. 거의가 전부 다 2층 정도, 어쩌다 3층. 자, 이렇게 형성된 건물입니다. 그만큼 오늘의 물건이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물건을 평가할 때 도로가 한 10m에서 15m 정도 되는 도로는 생활 밀집형 점포들이 이렇게 입점해서 영업을 하는 것을 많이 보죠. 이 도로도 서로가 자유롭게 건너 다닐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10m에서 15m 정도 되는 도로에서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활 밀집형이기 때문에 여기 뭐 대부분 이제 식당들이 많고, 여기 이제 교회도 있네요. 그래서 바로 오늘 물건은 이 4층 건물 뚝 보이죠. 이 물건은 사건 번호가 2030 타경 910번으로서 대전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로 이번 차수 3회차입니다. 매각기일이 2024년 1월 10일 날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최초 매각 가격이자 감정 가격은 8억 7,828만 5,200원으로 시작해서 이번 차수 3회차 49%대 4억 3,036만 원에 시작합니다. 상당히 가격이 매력적입니다. 자, 매각 목록을 보면 이제 토지하고 건물, 제시의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괄 매각인데, 토지가 288.5평방미터, 87.27평, 또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서 751.2평방미터, 227.24평이 되는 비교적 큰 상가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상가주택들이 1층 점포를 빼면 2층, 3층, 4층이 이제 다가구로 형성됐는데, 다가구의 최대 면적은 660평방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큰 면적에 속하는 다가구 면적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면적이 크면 그만큼 임대 수익도 많이 나오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일괄 매각입니다. 자,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무슨 특별하게 위반된 내용은 없고요. 지하 1층과 1층 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나와 있어 지금 현재 식당으로 지하와 1층을 임대해서 영업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층, 3층, 4층은 원룸용 다가구 주택과 또 3룸이 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가구, 지하 포함해서 2개소가 지금 임대 중에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0년도, 그러니까 약 23년 정도 되는 그런 물건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자, 평면 구조도입니다. 아주 쓸모있게 잘 뽑았습니다. 2층, 3층에서 총 12가구, 각 층에 6가구 원룸이 임대 중에 있고, 4층 같은 경우에는 3룸이 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입세대 열람 결과 주민등록상에는 소유자 내지는 어떤 임대인이 전입된 상황은 안 보이고,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자의 주소가 지금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거주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임장이라든지 입찰을 예상을 하신 분들이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원룸이 3가구가 있습니다. 1층에 이제 근린생활시설, 이 지하도 근린생활시설로 식당으로 임대를 놓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서상에 나타나 있는 금액은 8억 8,198만 5,200원입니다.
자, 감정 기준 시점을 보니까 2023년 2월 21일 올 초에 감정한 가격으로서 지금 현재 금액하고는 그렇게 그다지 변동이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매각 범위를 보니까 토지 건물 제시의 물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제시의 부분은 이게 옥탑에 있는 창고입니다. 보일러실하고 이제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 또 이 부분은 1층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온 창고인데, 이 저온 창고가 지금 감정 가격은 매각 대금에 포함된 걸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물건의 총 매각에서 제외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식당 소유죠.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제시의 물건에서 이렇게 지금 저온 창고가 포함돼서 감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매각 대금에는 이 부분이 빠졌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두 명이 이제 공유 지분으로 소유를 하고 있고, 이 물건은 이제 환매를 통해서 토지를 이전을 받아서 건물을 건축했는데, 자,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도 토지 부분에 2인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이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2009년 8월 27일자에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래에 계속 임대 중에 있다가 2023년 2월 6일자에 UH 유한회사로부터 임의경매가 들어왔습니다. 또 2022-113130 강제경매로 이제 신청이 되어서 이제 중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강제경매가 사실은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의경매 절차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강제경매 신청의 청구 금액이 2억 2,436만 743원에 해당됩니다. 해서 근저당 금액하고 이 청구 금액, 강제경매 청구 금액하고 이렇게 합치면 금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취하될 가능성은 없다. 또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압류가 서구청하고 세무서에 2건이 설정되어 있고, 감유가 또 개인으로 1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근저당이 이제 신한은행에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신한은행에서 UH 자동화 전문 회사, 유한회사로 이제 근저당을 이전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해서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5년 1월 21일자에 근저당권으로서 이 근저당권 소멸과 동시에 갑구란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전부 다 말소됩니다.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임차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말소 기준 권리는 2015년 1월 21일자에 근저당권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해당 물건에는 지하 1층하고 1층 점포 식당을 포함해서 총 17가구의 임대를 놓고 있는 그런 건물이죠. 지금 이 중에서 전입신고된 세대는 총 10가구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입신고된 10가구는 전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고, 권리신고한 임차인들도 소액보증금에 의한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추가 부담이 없는 등기부등본의 깨끗함과 동시에 이 임차인 권리도 깨끗한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설명한 대로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등기상의 권리는 없다. 자, 그래서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공란으로 돼 있죠. 배당이 없고, 앞서 설명한 대로 이 부분은 이제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에서 저온 창고가 매각에서 제외돼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을 이 매각 물건 명세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오늘의 물건 매물 가격 비교 분석을 해볼까요? 이 부분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주변 매물 현황입니다. 낙원식당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물건이죠. 그래서 이 물건을 보면 바로 지상 4층에 클로바 원룸이라는 이제 상호명을 가지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2000년도에 준공을 받아서 지금 한 23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외관이 관리가 좀 덜 돼서 깨끗하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눈에 띕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내역을 보면 토지가 288.5평방미터에 87.27평, 또 건물은 751.2평방미터에 227.23평, 그래서 지하 1층에 지상 4층에 총 17가구를 임대를 놓을 수 있게끔 세팅된 그런 물건입니다.
해서 이번 차수 4억 3,036만 원에 시작되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시작되는 아주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바로 이 같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가주택들이 지금 매물로 나왔습니다. 자, 이 매물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오늘 물건의 가격대가 얼마만큼 괜찮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물건인지를 비교가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요거 뒤집어지는 전집이라는 1층에 상호를 가진 그런 물건, 또 뭐 교회도 있네요. 자, 이 물건은 이제 지상 3층 건물인데 매매가가 5억 9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면적을 보면은 면적과 내용 연수를 보면 내용 연수가 33년이나 되는 그런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우리는 23년이니까 한 1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내용 연수도 많이 차이 나고 더더군 면적에 많이 차이 납니다. 여긴 대지 면적이 193.7평방미터라 우리 면적하고는 거의 한 30평 정도가 차이 납니다. 또 건물도 459.5평방미터, 460평방미터를 잡으면은 건물은 거의 한 100평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건물 보통 작은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 한 동 정도의 그런 면적 차이가 납니다. 우리 면적하고 그렇게 면적 차이가 큽니다. 자, 여기는 뭐 방도 물론 6개고요. 자, 이런 물건이 지금 거의 6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매물대가 6억입니다. 우리 면적보다는 거의 건물 한 동 차이 나는 면적 차이가 있는 이 물건입니다. 잘 비교를 해보세요. 자, 또 여기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대지 면적 기준에서 평당 가격으로 계산하니까 평당 1,000만 원 가치로 물건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요. 자, 이 물건도 또 나왔죠. 1층에 공용 닭발하고 이제 PC방으로 영업 중에 있는 그런 물건이 나왔는데 이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하 1층에 지상 4층 우리 건물하고 층수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매매가 6억 1천만 원에 왔습니다. 자, 이 물건도 역시 34년 정도 된 내용연수를 가진 물건입니다. 우리 물건하고 이 내용연수가 많이 차이 나죠. 자, 이 물건도 이제 대지 면적이 177.8평방미터. 거의 35평 정도가 차이 납니다. 대지가. 건물도 한 70평 정도 차이 나요. 이 물건도 역시 거의 다가구 주택 작은 거나 다중주택 한 동의 그런 면적 차이가 납니다. 우리 물건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6억 1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자, 바로 옆에 물건도 또 하나 나왔네요. 자, 대지 면적 기준에서 보니까 평당 1,140만 원에 지금 매물대가 형성돼 있고요. 자, 이 물건도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도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인데 방수는 11개입니다. 이제 1층에 이제 점포가 있죠, 또. 자, 사용 승인일은 1990년도. 자, 이것도 33년 정도 된 건물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지역은 거의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된 건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오래된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물건은 20여 년 정도밖에 안 된 비교적 내용 연수가 주변의 상가보다는 짧습니다. 자, 이 물건도 면적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178평방미터. 그러면 이것도 대지가 한 35평에 건평이 한 70평 정도 차이 나는 역시 우리 면적하고는 건물 작은 다가구나 다중주택 한 동 정도 차이 나는 그런 면적을 가진 물건이 7억에 나왔습니다. 자, 이 물건은 평당 1,300만 원 정도에 지금 나온 것을 이렇게 확인하면 자, 우리 물건은 평당 한 493만 원 정도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자, 여기에 주변에 나온 매물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 물건하고 평가할 때 이 물건의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임대료 세팅할 수 있는 가구가 1층 점포를 포함해서 17가구나 되는 상가주택입니다. 가격 대비해서 수익이 상당히 좋고 또 향후에 매매 시에는 매매 차익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 물건이다. 자,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물건에 대한 분석, 또 등기상의 권리 분석, 임차인 분석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입차를 예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주변의 상권 분석이라든지 점포의 분포도, 또 가격, 지리적 위치 등을 잘 검토를 해보시고 임대 시세라든지 또 매매 시세 잘 검토를 하세요. 이런 검토를 한 이후에 건물에 대한 수익성 검토와 향후
또 현재의 가치 분석을 충분히 해서 좋은 가격에 입찰해서 낙찰받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